자, 이번 시간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원본 그대로 보여줬네요. 자, 볼게요. 우리 1권 뒷부분쯤에 가면 이 법이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이 법은 법규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법이에요. 과태료 부과하는 거. 형벌과는 다릅니다. 제재는 맞는데, 불이익을 주는 건 맞는데 처벌은 아니고 제재입니다. 제재. 자, 그러면 이 법 자체를 알아야 돼요. 이 법에서 한 문제씩 이렇게 나옵니다. 틀린 것 했습니다. 고의과실 없는 질서위반 행위는 부과 안 합니다. 이건 법 조문 그대로고요.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 행위를 범했단 말이죠. 행위는 하나인데 법규 위반이 두 개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둘 이상 일어났다. 그러면 각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정하는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이게 틀린 거예요. 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면 각각 부과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행위가 하나인데 위반 행위가 여러 개 걸린다. 이렇게 되면 그 중에서도 가장 중한 과태료 부과합니다. 가장 중한 과태료 부과합니다. 요것도 요 법을 나중에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핵심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를 위반한 사건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의 행위가 이게. 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또는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해서 결정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청이 부과했을 때 이의 신청하게 되면 행정청 부과한 건 실효됩니다. 그때는 법원으로 보내가지고 법원이 재판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고 이의가 들어오면 법원에서 금액을 정해요. 법원이 먼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순서대로 해야 돼요. 행정청이 먼저 부과해야 되고요. 이의 신청 들어오면 법원이 재판합니다. 법원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먼저 결정하고 이의 들어오면 실효되고 법원이 다시 결정합니다. 금액 결정을 따로 한다 이 말이죠. 이때 그럼 이 상태까지 오면 거두어 드리는 일만 남았어요. 받아들이는 것만. 그래서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징수나 집행이 다르가 나온 것은 행정청은 징수를 하는 거고요. 법원 입장에서는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글자가 나온 거예요. 어쨌든 거두어 들이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멸시효예요. 이게 이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15조에 이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실효. 이렇게 읽으면 돼요. 실효. 맞습니다. 군무원 시험은 이 개별 법들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2번 문제. 법치 행정의 원칙. 행정기본법 8조거든요. 틀린 거 찾아라.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된다 이 뜻인데요.
법률 유보 원칙에 있어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위임에 따른 법규 명령이나 조례도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조례도 위임받을 수 있거든요. 요게 조례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게 이번에 처음 지문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조례는 거의 출제 안 했거든요. 어쨌든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걸 뭐라 합니까? 법률과 위임에 따르는 명령까지도 포함한다. 이게 뭐였어요? 헌법 37조 이야기에서 말하는 법률에 의한 규율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다. 이 뜻이죠. 이게 용어를 익혀야 됩니다, 여러분. 판결문에서 주장하는 용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법률 용어를 익혀야 돼요. 법은 말과 글로 하는 거거든요. 법률 유보 원칙은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 두기만 하면 충분하다. 그게 아니라 기본권 실현과 관련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요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을 입법부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중요사항 유보서. 맞습니다. 법률 우위 원칙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이거든요.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공법적 행위만 적용되는가, 사법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가? 둘 다 적용됩니다. 사법관계는 법을 어겨도 되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자, 요 표현이 이번에 처음 나온 표현이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수험생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보고 뭘 공부한다라는 것을 출제위원이 다 알고 있어. 이 뜻이란 말이에요. 요건 아마 못 봤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내는 겁니다. 법률 우위 원칙은 행정행위와 같은 구체적인 규율은 물론이고 법규명령이나 조례와 같은 행정입법에도 적용된다.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하위법도 상위법 위반하면 안 되죠. 그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표현도 그동안 잘 안 냈던 표현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표현인데 행정처분도 법률을 지켜야 되죠. 법규명령이나 조례도 하위법도 상위법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한 이야기죠. 기본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행정행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행정청이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서 하는 조합설리 인가처분 특허입니다. 행정 주체 지위를 줍니다. 설권, 권리를 설정해 줍니다. 지위를 설정해 준다. 특허입니다. 이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건 뭐 거의 해마다 시험 내요. 시험
나올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는 특허다, 설권적이다, 행정 주체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친일 재산 국가 기속에 관한 특별법. 이 친일 재산은 국가 기속 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 소유로 되는 건 아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아니다가 맞죠. 왜요? 결정한 때 비로소 소유된다 하면 틀린 겁니다. 왜? 결정을 하게 되면 언제 국가 소유됩니까? 저거 조상이 받았을 때. 비로소가 아니라 소급해서, 원인 행위시로 소급해서, 정려받은 그날로 소급해서. 이해되죠? 친일 행위를 통해서 일본 놈으로부터 재산 불화받을 때부터 국가 소유다 이 말입니다. 오늘 결정한 이날부터 국가 소유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이게 법률적 역사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 등에게 직장 그만두면 직장 자격 상실, 자격 변동, 지역 가입자로 통보합니다. 그래서 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이고 가입자 자격 상실이다. 그냥 통보기 때문에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직장 그만두고 직장 가입에서 벗어났다는 거 알리는 거예요. 교통안전공단이 사업 목적에 필요한 재원 사용할 기금 조성을 위해서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정해진, 법에서 정해진 분담금 납부하라고 분담금 납부 통지한 겁니다. 행정처분입니다. 납부 통지 받으면 그에 해당되는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처분이에요. 마치 세금에 준하는 겁니다, 이게. (4) 번이 답이 되고요. 행정소송 우리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잠깐 봅시다. 행정소송 판결의 형성력, 기속력, 가장 적절한 것 했는데요. 형성력이라는 것은 취소 판결이 나오면 취소 판결 자체만으로도 그 자체의 힘으로서 처분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게 형성력이라는 거예요. 취소 판결이 나오면 처분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됩니다. 그게 형성력. 그러면 따로 취소한다는 행정처분이 또 필요할까요? 없어도 될까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실효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형성력. 형성, 만들어진다 뜻이에요. 기속력은 인용 판결, 소송을 주장한 사람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판결, 즉 취소 판결 같은 게 나오면 인용 판결의 효력으로서
행정청과 관계행정청 따라야 한다. 판결 내용에 따라야 한다. 이 뜻이에요. 법원이나 국민은 기소하지 않는데 행정청들은 따라야 한다. 이 뜻이에요. 왜? 행정청의 처분이 취소되었으니까 다른 행정청도 다 인정해라. 이 뜻이에요. 그게 기속력이에요. 자,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조합 설립 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취소되었다. 자, 요겁니다. 취소 판결이 나온 거예요. 이해됩니까, 요거? 이게 취소 판결이다. 요것만 찾아내면 다 끝난 거예요. 소급하여 효력 상실 한다 해야 되죠. 이 말 이해되죠? 소급해서 효력 상실 한다라고 해야 돼요. 하지 않는다가 틀린 거예요. 이게 형성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뜻을 이해해야 되는 게 형성력. 취소 판결이 나오면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되는 거, 이게 형성력이라고. 안 한다니까 틀렸잖아요. 자, 두 번째. 취소 소송에서 취소하는 확정 판결의 기속력은 자, 기속력은 판결 주문하고 판결 이유문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유까지 판결 주문하고 판결 이유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두 군데 다 미칩니다. 그래서 판결 주문 그리고 전제되는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이유 판단에 대해서 인정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안 된다가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주문과 이유 판단 부분에 대해서 인정된다 해야 됩니다. 기판력은 주문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이유에는 효력이 안 미칩니다. 그게 다른데 지금 기판력 물은 게 아니고 기속력 물었으니까 주문과 이유 판단 양쪽에 효력 미칩니다. 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습니다. 2권에 가서 나중에 또 복습하면 됩니다.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수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판결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석해야 돼요.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징계사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그럼 이게 이 사람 이겼다는 말입니까? 졌다는 말입니까?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벌써 오류가 생깁니다. 소송 제기한 사람이 이겼다는 말일까요? 졌다는 말일까요?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 한 것은 취소를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취소 판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용 판결이다. 인용 판결은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따라야 한다. 그런데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서 다시 징계처분하면 안 됩니다. 자, 기속력은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걸 반복 금지라 합니다. 지금 다시 했는데 동일한 걸 가지고 다시 했는데도 허용된다 하니까 틀린 거죠. 반복 금지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처분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한 결과 제거 의무가 있어요. 기속력은 세 가지인데요.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따라야 되고 그 내용이 세 가지다. 반복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한 걸 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재처분해줘라. 위법한 결과 제거해줘라. 세 가지. 2권에 가면 다 나옵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1, 2, 3, 세 가지 다 틀렸어요. 지금 이 문제는 가장 적절한 것 골라라 하니까 안 봐도 4번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부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내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공부하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외운 걸 뒤집어 가지고 고치고 이러면 점수 하나씩 날아갑니다. 그것도 주의해야 돼요. 자, 4번 볼게요.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 판결이 있으면 무슨 판결입니까? 취소를 받아준 거잖아요. 인용 판결이란 말이에요. 취소 판결의 형성력. 자, 형성력 거론하네요.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이게 형성력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4번이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요? 형성력, 뜻을 적어놓은 거라. 자,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면 안 틀리는 게 중요해요. 자, 5번 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이 법도 1권 뒤편에 가면 있습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가면 나오겠죠. 다다음 주 좀 돼야 나올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공중위생 등 공공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긴급히 필요한 게 이 긴급성입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 수집해서 관리하는 사람들, 정보 주체가 동의 없더라도 수집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요? 원칙적으로는 동의 없으면 안 되는데 뭐 때문에 가능해요? 긴급, 오케이. 공공기관은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서는 처리 방침을 정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이 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법도 섬세하게 읽어둬야 되는 겁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의 정보 파일 운용으로 인해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위험 요인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지금 여러분 이거 판단하기 어려워요. 정보 주체에게 알리는 게 아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통보해 줘야 돼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다가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얼핏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개별 조문들을 살펴봐놔야 되는 그런 공부입니다.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열람을 요구하고자 할 때 공공기관에 직접 해도 되고요. 위원회를 통해서 열람 요구해도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한 번 더 나왔네요. 지난번에 나왔는데 이번에 또 나왔네요. 자, 3번이 틀린 겁니다. 항고소송, 행정소송 제기하려면 원고 자격도 있어야 되고요. 다툼 이익이 있어야 돼요. 소유의 이익이 있어야 돼요. 이 소유의 이익이 없으면
부적법 각하 사유의 소의 이익은 이 소의 이익은 소송 요건입니다. 소송 요건이 부족하면 험결이 있으면 부적법 각하 사유에 요건 이제 2권 쪽에 가야 나오는 거거든요.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 적격 다음에 피고 적격, 그 다음에 이제 소의 이익 있나 없나 이거 따지는 것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불령인 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해진 처분 기준이 나오는데 제재적 행정처분 받은 이것을 그것 때문에 가중해서 처벌하거나 그걸 전제조건으로 삼아서 장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선행처분이 없었으면 후행처분이 일어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선행처분이 있기 때문에 가중처분하도록 이렇게 가중처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시행규칙에서. 법률에서 정해도 되고 시행규칙에도 정해도 되는데 어쨌든 선행제재를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에서 선행처분에서 정해놓은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왜? 선행을 없애버리면 가중을 안 받습니다. 왜? 두 번째가 이제 처음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첫 번째가 남아있으면 두 번째 처분이 가중 제재를 받아요. 그러면 첫 번째를 없애버리면 두 번째가 첫 번째가 되니까 아직은 가중 사유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위법 사유가 발견됐을 때 가중 제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처분이 정하고 있는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영업정지 처분을 6개월 받고 6개월이 지났는데 1년 안에 다시 영업정지 처분 또 받게 된다면 6개월 영업정지 처분 받아가지고 합산해가지고 12개월이 초과되면 그냥 단순하게 영업정지 6개월을 그냥 부과하는 게 아니라 아예 등록 취소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가중제재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영업정지 6개월 이 부분이 기간이 지나도 가중을 안 받으려면 선행행정처분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겁니다. 이걸 1번을 없애버려야 2번이 1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인데 상당히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권리보호 필요성. 이 권리보호 필요성이 협의의 소의 이익, 소의 이익이랍니다. 협의의 소의 이익. 제재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취소됨으로써 회복되는 이익이 있으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런 뜻인데요. 지방의회 의원이 파면 처분받았습니다. 파면 처분받았는데 기간이 지나면서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 이후라도 임기 만료 이후라 하더라도
파면 처분이 위부하다면 취소를 해서 복직은 안 되지만, 임기 만료됐으니까 복직은 안 되지만 파면부터 임기 만료 시점까지 월정 수당은 받을 수가 있어요. 파면이 취소되면. 요게 이제 소위 이익이 있다.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랍니다. 협의의 소위 이익이라는데, 어쨌든 이런 게 있습니다. 권리 보호 필요성이 있는가 판단할 때 재판 청구권 보장하고 있는 헌법 27조 그리고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한다라는 소송법, 이것에 비춰볼 때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실제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인정해주고, 지금 현재 침해되고 있다 그것도 인정해주고, 침해의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구제는 허용되어야 한다. 이것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맞습니다. 둘 다 고려해야 된다. 실제 침해되고 있는 경우도 고려 대상이지만 구체적 현실적 침해의 위험이 있다라는 이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재판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또 판결문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판례를 공부를 해야 되는 자리고요.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 반복 위험이 있을 때는요, 처분의 위법성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명이 필요한 경우죠. 그래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반복이 안 될 것 같으면 끝나버리면 뭐 취소 소송할 필요가 없어지는데, 저건 나만 당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저렇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반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건 소송을 해가지고 그거 취소시켜서 그 처분이 무효라는 걸 확인시켜 놓을 필요가 있어. 그러면 공무원도 한번 확인받아서니까 두 번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인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해당 사건의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가 아니다. 다른 사람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3번 요게 답인데요. 이게 4월달 시험에도 나왔던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냅니다. 동일한 사건의 당사자 사이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뿐이지 반드시 동일한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난다. 그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사건이 똑같으면.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위 이익이 있어서 적법했는데 소송 도중에 처분청이 다툼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소위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따라서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해서 법원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이 되기 때문에 소위 이익이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부터는 부적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소송 도중에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 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 입장에서는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소위 대상이 없어졌으니까 부적법 각하 사유가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지문이 길죠. 시험에 잘 내는 겁니다. 한 문제인데 두 문제 자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문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돼요. 한 2, 3년 전보다 지문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지문이 길어진다. 그런 점도 주목해야 됩니다. 위임 명령, 적절하지 않은 거, 판례 기준, 위임 입법의 구체성, 명확성 요구는 규율 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한다. 자, 대상이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하면
엄격하게 정해야 됩니까? 조금 완화시켜 놔야 됩니까? 아주 다양하게 변하는 것을 하나로 딱 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완화되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국회 입법 전속 사항이나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해진 거 오로지 법률로만 규율되어야 하고 법규명령으로 정할 수 없다. 이거 틀렸잖아요. 보세요. 우리 이게 지금 추상적으로 적어놨는데 오늘 수업했잖아요. 제형 법정주의 국회 전속적 사항이지만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위임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안 된다 이건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다만 범죄와 형벌의 종류를 정하고 상한선도 정하고 폭을 정해놓고 대강은 정해놓고 하라는 거죠. 또 긴급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세 가지 요건을 했는데 어쨌든 오로지 법률로만 해야 되고 법규 명령 안 된다.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거의 유사한 표현입니다. 벌칙 규정을 법규 명령에 위임하는 것 가능하다 했잖아요. 보세요. 여기서는 가능하다, 여기는 안 된다 했잖아요. 지금. 범죄 구성 요건은 어떤 것인지, 범죄가 어떤 것인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와 상과 폭을 명백히 규정한다. 우리 오전에 봤던 그 판례가 그대로 나왔잖아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 허용되지 않는다. 대강을 정하고 범위를 정해서 다시 위임하는 재위임은 허용됩니다. 역시 오늘 공부했잖아요. 오늘 결석한 사람은 2문제 날렸어요 벌써. 아무 데서나 출제합니다. 어느 부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이거 출제위원이 선택만 하면 얼마든지 시험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부, 복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법규명령, 오늘 한 거 자꾸 나오네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일반적 추상적 규범으로서의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맞죠? 일반적 추상적 법규는 소송 대상이 아니라 했잖아요. 다만 두밀분교, 표교, 조례처럼 처분적 법규는 예외적으로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원칙적으로 이 말 들어가 있잖아요.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용으로 정했다면 무효다. 오늘 했잖아요. 오늘 했던 판례, 이 65년도 판례인가 그렇거든요. 67년도인가 65년도 판례인가 그런데. 몇 년 지났어? 70년 지났잖아. 60년 지났잖아. 그건 70년이네. 어쨌든 핵심 내용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법령의 위임 관계는 반드시 하위 법령의 개별 조항에서 반드시 개별 조항에서 위임의 근거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다. 맞다. 왜? 오늘 몇 번이나 했잖아요. 해석상으로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직접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상위법 해석상으로 상위법을 구체화하는 법이라면 가능하다.
위임의 근거가 없어서 무효였던 복귀 명령은 사후에 법률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있다 해야 되죠. 사후 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되면 언제부터 유효하다? 그때부터.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사건이라고. 자, 이것도 오늘 공부했던 거고요. 하루 안 나오면 3문제 틀립니다. 그죠? 자, 9번 행정조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게 이제 행정조사 기본법이 또 따로 있거든요. 우리 책에 뒤편에 있습니다. 개별법들이 다 시험에 나온다. 공무원 시험은. 그 생각하셔야 돼요. 행정기관은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서 조사 실시할 때는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구두로 해도 됩니다.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안 해도 되는 예외적인 겁니다. 자발적으로 협조할 때는. 1번이 답이에요.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가 없음에도 선정을 해서 과세자료 수집했다. 요거 위법이에요. 조사 대상자 아닌데도 조사를 대상해서 선정하면 위법이고, 그것에 기초해서 과세 처분했다. 이 과세 처분도 위법입니다. 둘 다 위법이에요. 위법하다. 맞습니다. (3번) (2번은) 둘 다 위법합니다. 두 군데 다 위법합니다. 이건 바꾸기 좋죠. 앞에 건 위법한데 뒤에 건 적법하다 할 수도 있고요. 앞에 건 적법한데 뒤에 게 위법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둘 다 위법하다 까먹지 마세요. 사실은 요게 기준입니다. 세법이 아니고 국세기본법이. 요게 핵심인데, 여기에 근거법인데요. 법에도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 부과 처분을 위한 과세관청 질문조사 있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과세관청이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무조사 결정이 나오는 거죠. 세무조사 결정에 따르면 응답해야 돼요. 질문에 수인해야 되고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검사를 수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무조사 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행정처분이다. 맞습니다. 이 세무조사 결정 굉장히 자주 출제한 겁니다. 굉장히 자주 출제합니다. 과세 쪽에서 시험 잘 냅니다. 세무조사가 과세자료 수집 신고 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으로 행해졌다. 중대한 위법입니다. 과세처분 역시 위법입니다. 둘 다 위법이에요. 이건 뭐 2번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자, 10번 봅니다.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인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맞습니다. 소송 제기할 때 반드시 이의신청 먼저 거쳐야 되는가? 안 거쳐도 됩니다. 행정심판은 거쳐야 되는데요. 이의신청 했다 하더라도 관계없이
심판이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임의적 절차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게 또는 데 있는 거예요. 과가 아니고. 자, 행정기본법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과태료만 그렇습니다. 과징금은 적용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과태료는 질서위반이 규제법 적용돼요. 행정기본법 적용 안 해요. 1번에서 힌트 다 준 거예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벌써 냈잖아요. 출제.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지? 이 느낌 받으면 3번이 수상한데 해야 돼요. 과징금은 처벌 규정이 있고 과태료는 제외됩니다. 질서위반 규제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 다른 법률에서 이 신청과 이 준하는 절차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 따릅니다. 맞습니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행정기본법, 그래서 행정기본법이 기본법인 거예요. 자, 손해배상 문제인데요. 행정상 손해배상. 적절하지 않은 거. 이미 존재하는 하천의 제방이 계획 홍수위를 넘고 있다면, 예컨대 백년빈도 홍수 5m다 그 선을 넘고 제방이 건설되어 있다면 이건 통상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통상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새로운 하천시설을 설치할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제정한 하천시설 기준. 자, 몇십 년 전에 기준이 적합하게 되어 있는 이 하천 제방인데 지금 현재 2024년 7월 기준으로 200년 기준 안 되겠다. 50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2m 초과 제방이 아니라 5m 초과까지 만들자. 그럼 지금 옛날 거는 안 맞잖아요. 그럼 이거 위법인가? 아니에요. 그 뜻이에요. 지금 만든 기준, 지금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여유고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안전성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맞는 말이에요. 기준을 지금 새로 만든 것이지 과거부터 통상 안전성 갖추고 있는 것들은 지금 기준은 지금 기준에 맞게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과거 것이 무조건 위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국토부 장관이 하천공사 대행하던 중 지방하천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지방하천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방하천관리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국가도 함께요. 이게 국가배상법인데 동일한 손해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이게 이제 국가배상법 2조거든요. 국가배상법 2조. 영조물 설치 관리상 하자, 이게 5조입니다. 동일한 손해가 2조 책임과 5조 책임으로 각각 발생했다. 그러면 공무원 직무상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2조만 책임 청구해야 된다. 2조만. 이게 틀린 거예요. 2조 책임으로도 되고 5조 책임으로도 돼요. 2조만 하면 틀리고 두 책임이 경합합니다. 경합하니까 상대방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2조 책임으로도 되고 5조 책임으로도 돼요. 2조만 성립한다 하면 틀린 말이다. 이거는 법 논리적으로 굉장히 간단한 문제거든요. 공무원의 잘못이면 2조 책임이 가능하고 영조물 관리 잘못이면 5조 책임이 가능하니까 똑같은 손해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연결되면, 다 해당되면 어느 것이든 청구해도 되는 거니까 경합한다, 선택적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2조만 책임진다? 틀린 거다. 국가배상법상 배상 결정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동의서 첨부해서 배상금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동의서 붙여서 청구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 법 조문 그대로입니다. 이 4번 지문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3번이 틀렸기 때문에 4번은 맞는 말 하나 갖다 넣어 놓은 것 뿐이에요. 중요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3번을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아, 이거 좀 어려운 게 나왔네요. 간접강제하고 직접처분인데 행정심판법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게 두 가지가 나오니까 간접강제는 행정심판이니까 판결을 하지 않고 인용재결이라 그래요. 재결. 인용재결에 대해서 기속력이 생기는데 기속력에 재처분 의무가 생깁니다. 근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배상명령하는 간접강제 제도가 있고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하는 것도 있습니다. 직접 처분, 이거는 언제 하는가 하면 의무이행 재결에서 인용 재결이 나왔음에도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가 있어요. 신청받아가지고. 예, 그런데 뭐 이런 내용인데요. 간접강제는 청구인의 신청이 있을 때 명할 수 있고 직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간접강제에 불복하게 되면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직접 처분은 당사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 적용된다. 이게 바로 의무이행 재결이에요. 이거. 맞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했을 때 행정청에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통보받은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 처분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된다. 이게 틀렸어요. 행정심판위원회 직접 처분 취지에 따라 처분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또 처분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마치 자신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서 관리감독해야 돼요. 관리감독에 관한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위원회가 내가 할 걸 대신 해버린 거예요. 그럼 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처분을 하고 여기 들어가 틀린 거예요. 또 처분할 필요 없어요. 행정청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해버렸고 그러면 행정청은 자기가 마치 한 것처럼 해서 사후 감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처분을 할 필요는 없다. 이 표현인데 이런 것은 이 행정심판법 법 조문을 직접 처분에 관한 조문을 제대로 많이 본 건가 안 본 건가 묻는 거예요. 자,
한 5분 쉬었다가 마저 볼게요.